어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저희 의원실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부패 방지를 위한 과제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영사에서 저는 안랩을 처음 만들 때 가졌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세금을 제대로 내고 깨끗하게 경영해도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 둘째, 공익과 수익 창출이 상반된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기업가는 조금 편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사회 통념을 깨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꾼 꿈도 비슷합니다. 깨끗하게 정치해도 성과를 낼 수 있고 국민의 삶을 더 좋게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 제가 속했던 사회의 여러 분야의 통념과 너무 달라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이해 충돌에 관한 것입니다. 전에 일했던 회사, 학교, 비영리 단체,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이해 충돌이 되면 당사자가 의사결정에서 빠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처음 와서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해 충돌이 되는 사안이 있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기가 그걸 성취하는 걸 정치력 있다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에는 관심 없고 예산에만 관심 있는 게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보통 경영할 때 회사도 학교도 먼저 결산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대로 결과가 나왔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뭐가 잘못되고 뭘 바꾸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는 세심하게 결산을 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결산은 등한시한 채 예산에만 집착하는 이런 관행 자체가 국가적으로 예산의 심각한 낭비와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어떤 일을 할 땐 사실의 근거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제대로 일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와서 보니 결론을 먼저 내놓고 이유 찾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정부패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런 문화 충격을 경험하면서 초선 때 했던 일이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천되고 통과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저는 초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원내대표들을 직접 찾아가서 다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양당은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3월 3일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거쳐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때를 놓쳤다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기약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김영란법이 통과된 것이 지금 축의금, 명절 선물, 출판 기념회 등 여러 곳에서 많은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통과 직후에 따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된 문제가 터지고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결국 이해충돌 방지법도 통과됐습니다. 이를 보면서 사회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부패 방지에 대한 큰 틀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정치권은 계속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청렴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정치권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에 처음 입문할 때의 꿈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인정받고 성실한 사람이 땀 흘린 만큼 성과를 얻는 사회입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서로 믿는 신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